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 선수 이다현 프로의 야외 촬영 현장 사진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주된 내용은 야외에서 스트로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되겠죠. 이 촬영 현장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겠는데 이때는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어요. 다음번에는 동영상으로 촬영 현장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촬영한 사진들을 볼게요. 이게 어느 건물 옥상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은 자연광 상태로 찍은 겁니다. 거의 정오쯤이었어요. 그래서 햇볕이 거의 모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햇볕이 내려오죠. 여기 그림자를 보시면 손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 가린 부분들은 좀 어둡고 이렇게 다리처럼 몸에 가리지 않은 부분들은 햇볕이 직접 내려쬐기 때문에 하얗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이 모자 챙이 가려주고 있어서 여기서는 어둡게 나오죠. 만약에 더 노출을 준다면 인물은 더 잘 나오긴 하겠지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서 나중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 살짝 이 정도로 하이라이트 하늘을 잡아주면 그 나머지는 후보정으로 잡아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 후보정을 해보면 대략 이 정도의 느낌에서 세 레이어에서 얼굴을 조금 밝게 해주는 이 정도의 노출이면 무난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선본 사진이 이거고요. 예. 어쨌거나 이 정도면은 마음에 들어요.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본으로 놓고 여기서 스트로보를 이 정도 노출해서 이제 스트로보를 갖다 놓고 찍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는 지금같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현장에서는 TTL로 놓고 쳐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괜찮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노출을 맞추다 보면 매뉴얼로 놓고 맞추면 보다 정확하겠지만 촬영 현장에서 보조 어시스턴트 없이 저 혼자 촬영할 때 조명도 계속 옮기고 모델도 계속 움직이고 해서 매뉴얼 모드로 찍는 거는 거의 엄청난 시간의 로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TTL로 놓고 찍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 무선 동조기를 끼우고 TTL을 놓고 막 찍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훅 튀었죠.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아주 밝은 날 액정 모니터를 봤을 때는 이게 괜찮아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너무 밝은 태양 아래서는 액정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보니 여기 돌아와서 보니 어느 정도 이렇게 후보정을 해줘야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어쨌거나 현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카메라 액정을 봤을 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봤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스트로보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밝아졌나, 갑자기 노출이 튀었나 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사진은 아사 100에 셔터 조리개 F8에 셔터 500분의 1이잖아요. 동조기를 켰더니
250분의 1로 저절로 떨어진 겁니다. 카메라 최대 동조 속도인 250분의 1로 제 카메라는 250분의 1초죠. 그걸로 저절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HSS 기능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늘 켜두니까. 그래서 HSS가 되면은 500분의 1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노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에게만 빛이 들어갈 걸 계획하고 찍었는데, 카메라가 HSS 모드가 켜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동조기가 HSS 모드가 켜 있지 않아서 셔터 속도가 250분의 1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얗게 뜬 거죠. 이렇게 250분의 1이니까 조명 노광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뜬 겁니다. 거기에 플래시가 더해져서 더 밝아진 거고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HSS가 켜 있었다면은 조명은 노출은 이만큼 이것과 비슷한 사진이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럼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물이 부드럽게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거고, 여기서는 좀 더 컨트라스트가 있게 나왔는데,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여기를 보시면 이 모자챙 그림자가 보이시죠? 이게 조명이 카메라하고 살짝 45도 왼쪽으로 있었는데, 그 조명에서 이 모자를 거쳐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 이 그림자가 사실 이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사람 그림자도 역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생기려면 조명이 어디 있을까요? 이쯤 어디 있겠죠. 이쯤에 어디 있을 거고, 이렇게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경계가 명확하면은 센 빛, 하드라이트, 거친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디파이어, 소프트박스나 우산 같은 걸 쓰지 않고 직광으로 때렸을 때 이렇게 경계가 부러지듯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하드라이트, 거친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엄브렐라나 소프트박스 같은 거를 쓰면은 이 경계가 부드러워지겠죠. 이렇게 칼로 자른 듯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소프트라이트, 부드러운 빛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일단 직광을 썼습니다. 직광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외에서 소프트박스나 엄브렐라를 쓰면은 바람에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그걸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고요. 또 햇볕이 쨍한 날인데 인물만 좀 부드럽게 가는 것도 약간 뭔가 언밸런스해서, 햇볕이 쨍한 날이니 빛도 좀 쨍하게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모델이 조명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조명이 바로 얼굴이 조명 쪽으로 향하니까 이 빛이 모자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얼굴이 또 너무 이쪽으로 가는 감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까보다는 그림자도 좀 낮고 얼굴도 아까처럼 시선이 너무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섀도우 너무 어두운 부분은 후보정에서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현장에서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쨌거나 이게 걸려서 계속 조명을 옮겨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조명을 이번에는 조금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벽 쪽으로 옮겼더니 이 그림자는 더 세졌고, 반면에 벽하고 거의 수평하게 빛이 비치다 보니까 이 뒤에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좀 더 카메라 쪽에서 와서
조명을 줬을 때는 이렇게 빛이 생기는데, 그림자가 생기는데, 더 벽 쪽에서 붙어서 벽에서 나란히 치다 보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또 한 번은 빛을 아예 반대쪽 이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얼굴은 만약에 얼굴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자가 세게 생기겠죠. 그래서 얼굴은 항상 조명 쪽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는 게 가장 얼굴이 잘 나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겼고요.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정반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구 칠 때 입사각이 조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면에 이렇게 입사가 돼서 이쪽으로 빛이 카메라 쪽으로 바로 입사 반사가 돼서 다른 그 반사면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광택이 있을 때 광택 소재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여기도 방수 작업을 위해서 녹색 우레탄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녹색에 광택이 있는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이 빛이 이 입사각 반사각이 그래서 카메라로 빛이 직접 들어올 때는 이렇게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정반사가 나는 거고요. 아까처럼 카메라의 위치가 여기서의 벽면에 비해서 조명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 조명이 이 벽에 닿을 때는 카메라는 지금 이쪽에 있는데 훨씬 이쪽으로 빛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서는 아까처럼 하얀 정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카메라가 이쪽에 있었다면 빛이 입사각, 반사각을 통해서 이쪽에서는 아까와 같은 하이라이트가 보이겠죠. 정반사. 이 정반사는 실제로 특히나 제품 사진 찍을 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요. 얼마나 그 고급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을 잘 줌으로 인해서 고급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연출을 하기에는 시간도 장비도 없었고 일단은 테스트를 해본 거죠.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는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갔는데요. 얼굴을 이쪽으로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잡지책에 들어가는 사진인데요. 책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여기가 책에 접히는 접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책을 넘기잖아요. 여기서는 책의 시선이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책을 볼 때보다 좀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책의 반이 여기 있는데 시선이 얼굴이 이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약간 무관심해지거나 버려지거나 하는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프레드로 넓게 찍을 때는 안쪽을 보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찍었고요. 좀 더 이번에는 이 정반사가 이 모델 뒤쪽으로 숨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조명이 살짝 아까는 여기 있었다면 더 이쪽으로 카메라 쪽으로 조금 더 다가온 거죠. 그래서 몸의 그림자도 좀 더 이쪽으로 달라붙었고요. 정반사의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쪽에 숨어 있다, 정반사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눈에 거슬리는 정반사가 사라졌고 얼굴도 그림자가 좀 문제이긴 하지만 뭐 적당히 나옵니다. 다만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 콧구멍이 더 넓게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개를 좀 숙였고요. 고개를 숙여서 그러한 문제를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진 표정도 마찬가지로 좋고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는 제일 나아 보였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림자가 좀 센 거. 이 그림자는 햇빛 그림자예요. 햇빛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시커멓게 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까지 시커멓게 돼야 되는 건데
이쪽에서 조명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섀도우가 보상이 된 거죠. 약간 밝아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이 모자의 새로운 조명의 그림자, 햇빛의 그림자와 이 조명의 그림자가 어디서도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둡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스트로보는 일단 넘어가고요.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뭐 여러 가지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예, 이와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밑에서 올려 찍는 게 아주 예쁜 사람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카메라에 가까운 쪽이 여기서는 힙이 되겠죠. 좀 커 보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서 올려 찍기 때문에 콧구멍이 좀 커 보이거나 그럴 수 있고 조명도 사실은 쉽지 않기도 하죠. 만약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밑에서 올려 찍지 않고 수평 눈높이에서 찍거나 했으면은 또 다른 연출이 됐을 수 있는데 이날 이 뒤편이 매우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저분해서 이 뒤편을 최소한도로 덜 지저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올려 찍었고요. 그리고 이 분의 별명이 작은 거인이기, 작은 거인 뭐 이런 별명이 있어서 거인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밑에서 위로 올려 찍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이 사진과 아까 봤던 이 사진의 느낌을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요. 두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얼굴을 보면 이 사진이 보다 부드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귀엽게 나온 것도 같고요. 하지만 이쪽 사진이 보다 카리스마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즈도 훨씬 슬림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여서 우리의 테마인 작은 거인, 어떤 자신감을 훨씬 더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표정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트로보를 침으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색상들의 컬러가 조금 더 강해지죠. 녹색 같은 바탕을 보면 컬러가 좀 더 강해지고 컨트라스트가 세져서 사진이 보다 쨍하고 명징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나 담당자가 이 사진을 더 선호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 현장을 사진을 통해서 역추적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보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